알파벳 연쇄 살인 사건. 1971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어린 여자아이였으며 이들의 이름과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지명이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알파벳 살인 사건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1971년 11월 16일 로체스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던 10세 소녀 카르멘 콜론이 약국에 들른 뒤 실종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이틀 후 충격적인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로체스터에서 약 19km 떨어진 처치빌에서 버려졌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녀가 심한 폭행을 당한 흔적과 함께 잔혹한 방식으로 교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피해자가 어린아이인 만큼 원한 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맨손으로 목을 조르는 방식의 살인은 도통 극도의 분노에서 비롯된다고 하지만 10세 소녀가 누군가에게 이런 증오를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건은 고난관에 부딪혔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5개월 후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73년 3월 31일 11세 소녀 안다 워코이즈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일하는 슈퍼마켓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이틀 후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로체스터에서 약 11km 떨어진 웹스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심한 폭행을 당했고 강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인은 허리띠에 의한 교살이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한 범행 방식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기 힘든 우연이 반복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 원더 워커웩스와 그녀가 발견된 웹스터 모두 W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공통점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가난한 가정의 어린 소녀들이었고 가톨릭 신자였다는 점 외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6개월 후 세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73년 11월 25일 11세 소녀 이셀 마엔자가 피자 가게를 나선 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시신은 로체스터에서 약 24km 떨어진 메이스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이번에도 잔혹한 방식으로 소녀를 유린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공통점이 반복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 마차오 맨즈와 그녀가 발견된 메시던 모두 M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경찰을 조롱하듯 살인을 이어갔습니다. C와 W, M 순서로 이름과 지역의 첫 알파벳이 같았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지역 내 아동보호기관과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범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되었고 범인은 철저한 계획범이며 로체스터 지역에 익숙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다닐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노려 유인하고 차에 태운 후 범행을 저지른 뒤 로체스터 외곽 지역에 시체를 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은 한 명의 용의자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는데 그는 첫 번째 희생자 카르멘 콜론의 친삼촌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추궁을 받던 중 1991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의혹만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로는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힐사이드 교살자 케네스 비앙키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로체스터에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실종된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범인으로 밝혀졌지만 알파벳 살인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비슷한 사건이 미국 서부에서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1977년부터 1994년까지 성과 이름의 첫 글자가 같은 여성 4명이 연쇄적으로 살해되었습니다. 결국 2011년 이 사건의 범인 조셉 나수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뉴욕주 출신으로 1970년대 초반 로체스터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주에서 발생한 알파벳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 끝에
조셉 나소는 뉴욕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살해한 피해자들은 모두 18세 이상이었으며 뉴욕 사건의 피해자들처럼 어린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특정한 알파벳 패턴을 신경 쓰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발생한 알파벳 살인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정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의 범행 패턴은 너무나도 치밀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이 끔찍한 연쇄살인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